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긴급 점검입니다. 김성근 아나운서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의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의료진들의 근로 환경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의 30%가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과의 사투, 죽음의 최전선을 지키는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을 긴급 점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지병도 없던 51세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부고 소식이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낳았죠. 또한 이딴 의사들의 사망에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환자분!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생과 사의 최전선,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을 긴급 점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경기 북부권역 외상센터의 김장감이 해병 한 명 날아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구조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죠? 산행하다가 이제 추락하셨는데 구조하기 아주 쉬운 데에 계시지는 않나 봐요. 추락사 산악구조 구조자 구조 완료돼서 헬기 이송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예. 중증외상 환자는 단 몇 분에도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구조 후 처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미끄러져가 넘어지셨고요. 우측 발목 통증 호상. 딴 데는 괜찮고요? 다리 살짝 들게요, 환자분. 환자분 잠깐 다리 피세요. 일단 피고 계세요. 겨울 산행 중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다친 상황. 치명적인 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그런 산에서 이제 추락하게 되면은 중증 외상일 수 있으니까 이제 119에서도 이제 그 헬기 같은 거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환자가 다리 쪽 말고는 손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응급수술이 진행됩니다. 기침해봐요. 콜록콜록 기침해봐요. 폐에 공기가 차 공기를 빼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더 지체했다간 위험한 상태까지 올 수 있는 상황,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폐에 한 50% 이상이 용적으로 차 있게 되다 보면은 차 있는 공기가 폐도 누르고 심장도 눌러서 정상적인 호흡과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을 저해하는 쇼크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주는 응급 시술을 지금 끝냈습니다. 소생실의 한바탕 전쟁 같은 치료가 끝나며 그때 치열했던 노력이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셨으면은 여기 이제 막 피자국까지 막 돼 있고 이게 느끼는 이런 게 저기 수술실에서 그다음에 그런 소생실에서 가끔 느끼면은 약간 좀 센치해지는 면이 좀 있어요. 생과 사를 최전선에서 지켜봐야 하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에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5시 35분, 39분, 그죠? 6시 반, 6시 39분, 7시, 7시 50분. 이게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몰려서 와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오니까 이게 오늘 딱 예상으로서는 이 정도 속도면은 이렇게 얼마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서 오죠. 보면은 정신 없잖아요. 딱 옆에서 봐도. 정신없던 하루에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한숨 돌리나 싶더니 또 콜입니다. 조광주 센터장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아는 저기 그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환자분.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 저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5m 도랑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 중증외상센터는 다발설 굴절, 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늦게 곳입니다. 발견하게 되면은 지금은 피가 멎었거든요. 이쪽에 보면. 사고 지점에서 오래 방치됐던 환자,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이제 뭐 밤이라서 뭐 길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5m 밑에 이렇게 파진 대로 그냥 뚝 떨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락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다칠 수 있으니까 목숨을 뭐 위협할 만한 그런 손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서
외상 환자들은 특히 다른 내상이 있을 수 있어 세밀한 CT 촬영까지 꼼꼼히 진행합니다. 저기 해머러지 좀 있는데 저기. 네? 환자분? 네. 의식 괜찮으세요? 골든타임, 뭐 골든아워라고 그러는데 보통 1시간이잖아요. 출혈하는 사람들, 출혈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일단은 중증 외상만 해도 일단은 뭐 통계로 잡히는 거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한 2만 5천 명 정도가 1년에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중증 외상 환자 35%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의료 기반 때문. 현재 전국의 외상센터는 17개.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제대로 부족한 된 처치를 못 받아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목표가 10%거든요. 그러면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한 5천 명 정도의 그 환자들이 이렇게 살릴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어느새 새벽이 찾아오고 이제야 잠을 청하러 가시는 건가요? 이제 여러분 중환자실 가야죠. 네. 한시의 쉼도 허락할 수 없는 상황. 외상센터의 하루는 저물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런데 김만호 선생님 자세히 보니 목발을 하고 계시네요. 아, 다리가 좀 잘못해서 뛰다가 종아리 파열이 돼서 뭐 어떻게 뛰어시키니? 엘리베이터 좀 빨리 잡으려고 타려고 뛰다가 이곳의 의료진들은 총 9명. 다른 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이번에- 사흘에 한 번 당직을 서야 합니다. 머리 안 아프세요? 참을만 하세요? 누구보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증 외상센터 의료진. 자신을 돌보는 시간보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요. 신문에 나오죠. 노동 시간 뭐 몇 시간 뭐 지켜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하다못해 저기 전공의만 하더라도 뭐 주 80시간이 뭐니 하는데 저희한테는 다른 세상 얘기죠. 힘들어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이 과로사로 이어지면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죠. 의료에서도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뛰어든 분들은 신념과 뜻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서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증급 환자들이 자꾸 증가되는 거를 다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왔어요? 네. 어느 쪽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앞쪽이에요, 뒤쪽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중증 외상센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내 일이니까 하는 거죠. 내가 그게 제일 맞는 표현 같아. 뭐 이거를 물론 이게 내 일을 하다 보면은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보람이 뭐 아니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 이 일에서 뭐 보람을 찾고 저기 하는 게 맞죠. 고 윤환덕 센터장이 남긴 말이 있죠. 오늘은 몸이 3개, 머리가 2개였어야 했다. 더 이상 귀중한 의료진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